크리스 범스테드님, 이번에 장성엽 선수 시합 전 로딩 때 라자냐, 피자 등등으로 로딩하던데 로딩 때는 염분 제한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못 알고 계신 건데, 우리가 로딩을 할 때는 탄수화물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때 나트륨하고 칼륨도 많이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딩을 할 때는 나트륨도 칼륨도 적당량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투압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근육 내에 글리코겐이 로딩될 때 수분도 굉장히 많이 빨아들이면서 로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마다 차이는 굉장히 편차는 큰데, 일반적으로 로딩을 하고 그 다음날도 로딩인데, 예를 들어서 시합이 토요일이에요. 그럼 목요일 로딩, 금요일 로딩, 토요일 시합. 그러면은 금요일 날은 나트륨을 일정 부분 제한을 해서 수분을 좀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갓카님, 삼각근 레이즈를 할 때 왼쪽은 자극 미쳤는데 오른쪽은 왼쪽만큼 자극이 안 옵니다. 이럴 때 오른쪽에 먼저 선피로를 주면 도움이 될까요? 갓카님 같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등 운동도 마찬가지, 가슴 운동도 마찬가지. 한쪽만 자극이 잘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뒤에서 봤을 때 견갑이 양쪽이 따로 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각하님 같은 경우에도 운동할 때 카메라를 뒤에다 설치를 해서 그냥 집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뒤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견갑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만약에 양쪽의 견갑골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면 지금 그 견갑골의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경우에는 선피로를 해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견갑골이 잘 움직여요. 그럴 경우에는 선피로를 했을 때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견갑을 일단 확인을 해보세요. 이상적인 탄단지 비율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상적인 거는 없어요. 항상 제가 강조하죠.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지방, 얘네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사람마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체중에 단백질을 뭐 곱하기 3배, 4배를 먹어도 전혀 이상이 없고 소화도 잘 되고 근육이 잘 생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체중 곱하기 1.5의 단백질만 먹어도 뭔가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계세요.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예요. 체중 2배 정도를 먹었을 때 그냥 컨디션이 괜찮으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체중 곱하기 3배, 4배, 5배 이렇게 드셔야지 운동의 효율도 높아지고 다이어트의 효율이 높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이다, 뭔가 하나의 데이터를 이게 정답이야 하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운동은 대부분 틀려요. 쉽게 생각하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야구 선수들 중에 투수들 있죠? 투수들이 공 던지는 이 포지션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던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던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던지고, 어떤 사람은 밑에서도 던지고, 어떤 사람은 몸통을 막 드라마틱하게 꺾어서 던지고, 어떤 사람은 약간 세워서 던지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있는데, 만약에 운동이라는 것에 정답이 있었다면 모든 투수들은 동일한 동작으로 던져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운동에 정답이 있었다면 모든 투수의 동작은 한 가지 동작으로 귀결이 됐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구조적으로 전부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내 몸에 최적화되어 있는 동작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운동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양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이런 거, 탄단지 어떻게 해야 돼요? 탄수화물 얼마나 먹어야 돼요? 단백질 얼마나 먹어야 돼요? 이거는 사실 너무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몸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는 내가 먹어보고 기록하고 변화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먹어보고 기록하고 변화를 확인하고, 이 과정을 하다 보면 내 몸에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의 영양과 운동을 찾아갈 수 있는 거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가장 올바른 운동이 될 수 있는. 한올림, 이 코치님 새가슴도 운동하면 모양이 이뻐질 수 있을까요? 이뻐질 수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왜냐하면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얘기는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 근육이라는 게 이 흉골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흉골이 뼈가 생각보다 약간 두꺼워요. 이런 식으로 좀 두껍거든요. 근데 가슴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이 있고, 새가슴이더라도 이렇게 붙어 있는 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흉골이 튀어나와서 그렇지, 흉골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서 그렇지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볼륨을 크게 만들 수 있어. 근데 흉골도 튀어나왔고 근육도 이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상 이 볼륨을 엄청 크게 만들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운동을 하면 조금씩 좋아지기는 하는데, 왜 우리가 딱 봤을 때 저 사람 가슴 좋다 할 정도의 근육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다. 김민근님, 이 코치님 신장성 수축의 정확한 개념이 뭔가요? 요거는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보디빌딩에서는 그냥 너무 중요해. 근데 다른 스포츠에서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일반적인 스포츠에서는 신장성 수축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수축이거든요. 근데 보디빌딩에서는 이 신장성 수축이 핵심입니다. 핵심. 신장성 수축은 익센트릭 컨트랙션이라고 그러고, 이 익센트릭 컨트랙션은 개념이 굉장히 단순해요. 이두근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근육이 짧아지죠. 근육이 짧아지고 만약에 여기서 힘을 주면은 수축이 돼요. 그죠? 이렇게 힘을 주면서 짧아지게 하는 거, 이거를 컨센트릭 컨트랙션이라고 해요. 이 컨센트릭 컨트랙션은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힘을 쓰는 거를 그렇게 얘기해요. 저항이 들어간 상태에서 근육이 짧아지는 거. 익센트릭 컨트랙션은 이 반대예요.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는데 버티고 있는 거야. 저항이 있어야겠죠. 이 저항을 내가 버티면서 근육을 늘리는 게 익센트릭 컨트랙션이에요. 신장성 수축이에요. 근데 근육은 이게 실험을 해본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덤벨을 줬어요. 이렇게 컨센트릭 컨트랙션 하고 덤벨을 누가 가져가.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서 컨센트릭만 해. 그러니까 단축성 수축만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해보고 반대로 위에서 덤벨을 줘요. 위에서 덤벨을 주고 천천히 버티면서 내리는 거야. 다시 위에서 덤벨 주고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 이렇게 이제 실험을 했어요.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을 실험을 한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신장성 수축이 훨씬 더 근성장에 도움이 됐다더라. 이런 연구가 이제 발표되면서 아, 보디빌딩은 신장성 수축이 답이구나. 근데 반대로 단축성 수축은 거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저도 지금 그걸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성장이 있긴 있었나 아니면 제로에 가까웠나 거의 성장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아, 익센트릭 컨트랙션을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구나 라는 이제 하나의 가설이 정설처럼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운동을 지도하거나 이럴 때 이제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컨센트릭 컨트랙션, 그러니까 단축성 수축을 해서 근육을 확실하게 수축하는 방법을 인지하면 그 다음에 신장성 수축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티칭을 좀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은 단축성 수축조차 못하는데 신장성 수축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신장성 수축을 잘 잡으려고 단축성 수축도 연습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호르몬 컨트롤. 손석호 선수는 기구랑 맞짱 뜬다는 수준으로 하던데 맞아요. 프로 수준에 있는 분들 운동하는 거 보면은 기구랑 맞짱 뜨고 있어. 아, 진짜 정확한 표현이다. 제가 2010년도 2011년 이때쯤이거든요. 그때 이제 지금은 그 IFBB 오픈 프로 선수인데 현재 그때 당시에는 전국체전에서 이제 금메달 따던 라이트 헤비급, 헤비급 선수였어요. 박정수 형님하고 운동을 했었죠. 그 박정수 형님하고 운동을 하고 나서 제가 바로 아, 나는 선수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진짜 너무 깨달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박정수 형님이 운동하는 게 쉬는 시간이 없어. 진짜 와, 운동 한 20분 같이 했는데 못 하겠는 거야, 아예. 와, 이게 선수구나. 그러니까 선수가 되려면 이 정도로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되게 많이 깨닫고, 그때 이제 아, 나는 선수는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는 트레이너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죠. 진짜 그 프로 레벨에 있는 선수분들하고는 제가 이 구독자분들한테도 꼭 추천드려요. 자기가 몸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 유명한 프로 선수를 꼭 찾아가서 운동을 한 번이라도 같이 해보라. 그걸 한번 같이 해보면은 운동의 강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 이게 이 정도 강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서 자기가 조율을 해나가면 돼요. 근데 이제 혼자 운동하시던 분들이나 동네에서 그냥 운동하시던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냥 내가 운동하는 게 나는 엄청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운동하는 게 나는 진짜 막 한계치까지 운동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아니야. 진짜 프로 수준의 선수하고 운동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운동하는 게 아, 나는 깔짝거리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게 돼요. 저도 지금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프로 선수들하고 옛날에 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아, 나는 운동을 깔짝거리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우리 닭깎기 왔네. 우리 닭깎기, 야, 이런 애들이 마음 편한 애들이죠. 보면은 뭐 약만 빨면은 씨발 막 근육이 존나 커지고 막 약만 빨면은 그냥 약만 빨면 다 로니콜먼 되는 거야. 나도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닭깎기한테 뭐라고 하진 못하겠다. 한번 해봐. 제가 항상 이제 이런 얘기 드리죠. 약만 빨면 뭐 다 존나 좋아진대. 그럼 네가 빨아서 올림피아 하면 되잖아. 올림피아 되면은 야,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쉬운 것처럼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이제 써보면은 모든 걸 알게 돼. 약을 쓰기 전과 쓰기 후로 나뉘어요, 인생이. 제가 이제 헬창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약을 쓰기 전과 쓴 후로 정말 많이 나뉘어요. 저도 약을 쓰기 전에는 약간 나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
나 정도면은 몸도 괜찮고 어디 가서 나보다 몸 좋은 놈도 별로 없는데 내가 약 쓰면 내가 짱이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약을 써서 시합을 보고 나서 야구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죠. 저는 그 과정에서 되게 인생의 진리도 많이 깨달았어요. 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쟤는 부모 잘 만나서 뭐 돈 물려받아서 뭐 다 잘 됐다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얘기나 약을 쓰면은 무조건 좋아하죠. 이런 얘기나 똑같아요. 결국에는 이 밑에 있는, 그러니까 하층에 있는 내 마인드 자체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기는 그걸 할 노력도, 그거를 도전할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저는 되게 많이 느껴요. 제가 이제 약을 쓰기 전과 후로 나뉘는 게 저도 딱 그 마인드거든요. 약을 쓰기 전에는 약만 쓰면은 저 새끼들 다 따라잡겠지 이런 마인드였는데, 약을 쓰고 나서는 이게 약을 써서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도전하는 게 훨씬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의 좀 인생의 진리를 거기서도 저는 좀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닭깎기 같은 애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진짜 저런 마인드라면은 진짜 참 평생 저렇게 아래에서 하류 인생을 사는 건데 좀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닭깎기야 파이팅!